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런 뭐 이혼이나 재혼이나 뭐 입양이나 등등등 이런 제도에 대해서 민법이 전혀 준비를 안 해놨어요. 위자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는 3천, 5천 위자료를 또 청구를 많이 하면 인지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권력자의 정신적 피해는 일반인보다 비싼가? 네, 오늘 모신 분은 배태준 변호사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우리 배태준 변호사께서는 일단 그 재벌 기업들의 여러 송사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고 수임을 하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그 이면의 깊은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네, 뭐 그냥 훌륭한 회사들이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뭐 경험해 본 적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SK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 소송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다음에 관심 가질 이유는 없는데 이게 결국 SK의 그 어떤 그 지배구조, 그쵸. 네, 승계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맞물리기 때문에 네.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최근 바로 어젠가요? 그 노소영 원장이 그 김희영 씨 상대로 낸 그 위자금, 위로금 그 소송에서 이겨서 20억을 위자료로 내야 된다 판결이 났는데 일단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 이 소송이 크게 보면 그 최태원 회장과 이제 노소영 원장 관장의 그 이혼 소송 이게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랑 또 맞물려서 별개로 이제 노소영 관장이 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다 1심, 그 앞에 거는 이제 2심까지 난 거고 이제 위자료는 이번에 1심이 난 건데 이제 어제 났던 그 위자료 판결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태원 회장과 이제 그 노소영 관장이 이제 부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 생활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들어와서 깼으니 그거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지금 20억을 책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소송에서 이겼던 그 수조 원에 달하는 그때 얼마였죠? 1조 3,800억 뭐 조금 더 이제 그 뒤에 그렇죠. 엄청난 숫자인데 그 소송과는 별개로 그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고 이것은 이제 그 김희영 씨 상대로 낸 소송이다. 네. 자, 그럼 이거에서 그 노소영 씨가 이겼는데 노소영 관장이 이겼는데 이것이 그 지난번 재판 SK 최태원 회장의 연결선상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또 그 상급 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 결과가 또 그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처음에 이 최태원 회장하고 이 노소영 관장의 이 소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막 그냥 가십성으로 보기 때문에 법리적인 설명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혼을 먼저 조정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거보다 이제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뭐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이런 걸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이혼 조정을 걸죠. 조정도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걸어요. 처음에 소송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유책주의, 뭐 파탄주의 이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이 혼인 생활을 망가뜨린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거는 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제도를 뭐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은 버텼어요. 나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 이번 이혼은 기각해달라 였던 거고 그러다 버티다 안 돼서 나도 이혼을 걸겠다. 이 결혼은 망가졌으니 이혼은 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대한 이제 SK 처음에 1심에서는 SK 주식의 50%, 그 다음에 뭐 위자료도 30억 이게 걸었던 건데 이 최태원 회장이 건 이혼 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있는 사람이 건 거는 기각이고 법원이 그거는 애초에 판결조차 안 하고 뭐 뒤에 위자료 재산분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웃. 이거는 이유가 없다. 라고 하고 이 노소영 관장이 건 것만 받아준 거예요. 1심이든 2심이든. 다만 이 받아주는 범위에서 이제 액수가 달라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을 깬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가 저기 노소영 관장 쪽이 아니라 최태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거녀인 이제 김희영 이사장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두 개 판결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른 각종 책임들이 이제 후속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소영 관장만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네, 할 수 있는 그쵸. 재판이었던 거군요. 그쵸. 본인만 이혼, 본인만 재산 분할, 본인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권리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뭡니까? 이 김희영 씨에게만 이 20억이 책정된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에게도 또 20억이 벌금이 구가된다고 위자료가? 네네. 처음에는 둘 다 30억을 걸었었어요. 아, 양쪽으로 건 거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1번 소송하고 2번 소송에서 따로이긴 하지만 30억을 걸었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개념하면 좀 이례적으로 좀 액수가 높아진 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소송도 1심에서는 위자료가 딱 1억이 인정됐습니다. 물론 1억도 통상적으로 좀 많기는 해요. 이혼 소송에서. 근데 2심 갔더니 위자료도 20배, 되게 공교롭게 위자료도 20배, 재산 분할도 20배가 됩니다. 희한하게. 왜냐면 위자료가 1심은 1억, 2심은 20억이 됐고요. 재산 분할이 1심이 600 몇 억 정도 되고요. 그게 1조 3천억이 되니까 딱 한 20배 정도가 돼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20배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도 20억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정신적으로 해를 끼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김희영 동거녀가 그 노소영 관장한테 해를 끼친 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준 정도가 비슷하니까 위자료도 비슷하게 매겨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20억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네 둘이 이제 비슷하게 잘못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우리가 그 해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탑스타들 아니면 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혼 소송을 보면 뭐 워낙 위자료 액수가 수조 원대가 넘어가서 감이 안 오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죠. 저는 제가 사건으로 해본 뭐 개개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저는 정말 많이 해봤자 3천만 원을 넘기가 참 힘들었고, 진짜 예를 들어 뭐 일방이 막 바람을 엄청 피고 그런 것도 막 이제, 왜냐면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사실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위자료 많이 줘!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의뢰인을 달래면서 위자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는 3천, 5천 진짜 많이 나와봤자 뭐 1억, 2억이고, 왜냐면 위자료를 또 청구를 많이 하면 임직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받지도 못할 돈 괜히 비용만 더 들어간다. 비용만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손해다라고 하지만 약간 열고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뭐 이런 해외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어떤 보상 개념으로 해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라? 와, 20억이 나오네?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다른 거군요. 이거는 위자료 개념인 거고, 지난번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 그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같이 있는 소송인 거고, 왜냐면 뭐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해서 무슨 재산을 분할받을 건 없으니까 이거는 오롯이 정신적 피해만 이라는 건데, 진짜 한국은 이런 소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법원에서 그 이유를 좀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말하는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판결문에 나온 이유로는, 이들이 어쨌든 그런 정말로 이제 혼외자를 출산을 하고, 뭐 혼외자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말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을 거고, 그거를 심지어 언론에 공표를 하고 어떠한 뭔가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이 거의 9년 가까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그 무슨 재단, 뭐 TNC 재단 네네. 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무슨 그런 재단 행사라든지 행사장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은 아직, 결국에는 이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인데 왜 법적인 부부가 아니면서 왜 약간 그런 부부처럼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이걸 왜 계속해서 고통을 가중시켰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약간 이거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벌의 정신적 피해는, 아니면 권력자의 정신적 피해는 일반인보다 비싼가?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재판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판례가 돼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일반인에게도 이런 위자료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자료가 낮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여러 곳에서 지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수천억씩, 예를 들어 뭐 맥도날드에서 커피 쏟으면 뭐 100억, 그다음 뭐 세탁소에서 바지 다리다가
잘못되면 뭐 100억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배상 기준도 워낙 높고 변호사 비용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합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입은 액추얼 데미지, 그러니까 실제 손해보다 더 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가 총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 거를 까 이런 구조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SNS에서 뭐 테러를 한다든지 막 정말 DM을 보내갖고 한다든지 뭐 어디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올린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위자료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막 우리나라는 사망사고 이런 것들도 막 1억, 2억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 네. 사람의 목숨인데. 근데 진짜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좀 그런 형평적 보상 이런 걸 원하는 데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위자료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올려라. 라는 그런 제안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제안이지 그것이 법원에서 왜냐면 법원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보수적인 집단으로 많이 보수적입니다. 예,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건 지금 그런 이례적인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김희영 씨 입장에서는 항소하지 않겠다, 뭐 사과문 발표하고 그쵸. 미안하다고. 네네. 어쨌든 수습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노소영 관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희영과 지금 노소영 그 관장 쪽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들이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희영 이사장 쪽에서는 항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뭐 노소영 관장한테 사과한다. 라면서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멈추어 달라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 2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최태원 회장과 2심도 그렇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 혼인 제도라든지 가정 제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 게임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예, 둘 다 이제 사법부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그런 멘트를 했죠. 네,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일단 위자료 서로 합의하는 걸로 그쵸. 봐야 되겠군요. 위자료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자료와 그 손해배상 소송 그것은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과 싸우고 있는 거는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예. 그거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와, 이게 대법원에 간 거는 사실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 거는 예를 들어 대법관님이 한 13분 이렇게 계신데 이제 행정처장님 빼시면 요 전원합의부가 있고 이제 그 3명이 하는 이제 작은 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온 사건들이 너무 많지만 모든 사건을 대법원이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거는 심리 불속행이라 그러고 이제 지워버리는데 이 사건은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뭐 이혼 제도, 재산 분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기업의 경영권 되게 많은 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원 합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꽤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또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파기를 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으니 파기하겠다라고 하고 자기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끝나는데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파기 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법원이 다시 해요. 그러면 고등법원 결정이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이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아, 그럼 또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대법원에 가요. 아, 이게 계속 싸움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또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파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건들 10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게 단기간 내에 결정될 일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지는 진대로 빠지고 누가 이기냐 이제 이런 싸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하나의 변수는 둘이 물밑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심은 600억대 물론 이제 일반인이 볼 땐 너무나 큰 돈이지만 그렇죠. 세간에서는 이건 최태원 회장이 이겼다고 봤고 그렇죠? 그렇죠. 600억이면 그 2심에서는 1조 3천억 이 정도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노소영 관장 이긴 건데 이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둘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중간값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감정이 너무 상해갖고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맞아요. 이게 감정이 상했으면 하여튼 여기서 졌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쵸. 또 상대에 대한 또 원망, 그쵸. 이 미운 감정이 또 우리 비이성적으로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전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물론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의 판결, 자기 재산 SK 지분의 50%를 줘야 되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했겠지만, 그렇죠. 예. 네. 보통 아들 있고 그냥 보통 자식에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차피 자식에게 내 유산을 다 물려준다라는 측면에서 합의가 왜 안 되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야, 내가 위자료 주는 대신 우리 아들에게 주면 되잖아. 우리 딸에게 주면 되잖아. 네 새끼나 내 새끼나 똑같으니까. 우리 자식인데 얘네들한테 어차피 줄 거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 싸움과 돈에 대한 것들이 둘 다 얽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이미 이제는 본질은 돈으로 온 것 같긴 한데 이제 두 가지 변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A랑 B랑 이혼을 했을 때 이제 A랑 B 사이에 있는 자녀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희영 이사장. 네, 결국 혼외자도 같은 식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몫을 줄여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몫은 이 혼외자한테는 갈 수 있지만 노소영 관장한테 온 거는 이 혼외자랑은 남이잖아요. 그렇지. 내 자식에게만 주면 되니까. 네, 남이기 때문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가져오냐가 아까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이 셋한테 가는 비율은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이혼 소송이 끝난 다음에 과연 그 김희영 이사장 동거녀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또 첨예해집니다. 이제까지 그 생각도 안 해봤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그냥 결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변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한국 둘 다 조금 이걸 해봐가지고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런 뭐 이혼이나 재혼이나 뭐 입양이나 등등등 이런 제도에 대해서 민법이 전혀 준비를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가르던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들보다 50% 가중해서 받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루만 했어도 50%를 가중해서 받기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원할 거고 그래야 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고 이 회장의 특히 이 노소영 관장도 싫겠지만 이 원 자녀들 3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 혼인신고는 큰일 나는. 그런데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이거 재산 분할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신 그러면은 조건으로 내가 합의해 주는 대신 혼인 신고하지 마라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조항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라고 하면 왜냐하면 혼인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혼한 다음에는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는 그냥 단순히 이제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돈을 잃고도 선택한 결과니까 그냥 당연히 혼인신고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1조 3,800억을 이거 어떻게 만드냐라는 게 이 재원 조달 왜냐면 이자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이 SK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결국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우려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SK 측에서 만약에 지금 그 판결 난대로 어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건가요? 지금 그래갖고 1심에서는 요거 참 재밌었던 게 1심 때는 노소영 관장이 주식을 달라 그랬어요. 주식을 달라 그랬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서 재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경영권이 바뀌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이걸 돌려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2조 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1조 3,800억 거의 한 70%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어차피 기업 회장들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 주식이니까 그렇죠. 이걸 팔던지 담보를 잡던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 일단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본다. 회장들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주식 매도는 매각은 좀 최소화해본다. 그래서 현금을 좀 지금부터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첫 번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팔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대기업 집단이라는 게 지주회사를 비롯해갖고 약간 피라미드 같은 식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중요한 회사들 조금 더 작은 자회사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를 발라낼 거냐라고 하면 일단 SK가 큰 틀에서는 텔레콤
통신 계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하이닉스 반도체 계열이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전통의 뭐 정유라든지 이런 쪽 이제 석유화학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 기업의 출시는 뭐 석유화학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 나오는 쪽은 이쪽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 문화가 좀 그렇게 좀 각자 좀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예, 스펙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요걸 정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분분해요. 근데 아마 지주사를 지키고 계열을 하나 뭐 헐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관측들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SK의 그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 뭐 힌트라든가 뭐 언론에 노출된 건 없는 거죠? 아직은 나이대가 그쵸. 젊으시기 때문에. 예, 아직은 최 회장이 60대. 예, 요 정도인 거고, 아직 이제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지금 나서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건이 사실 진행되면서 그래도 이 노 관장과의 사이에 있던 세 자녀가 회사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게, 예,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왕자의 날 이런 거 생각해봐도 결국에는 그렇죠. 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왕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고 이제 후궁이 있을 때 이게 결국 시간이 가면 누가 일지 모르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지금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누구에게 더 애정을 갖고 있느냐가 정확합니다. 판결을 그 총애를 받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 세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는 이제 점점 밀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들어가서 그건 되게 강하죠. 네. 이것도 앞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이제까지는 워낙 그 따님들이 언론에 나온 그 어떤 보도상으로 보면 되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그래서 뭐 좀 색다른 재벌 2세 재벌 가문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네네. 좀 독특하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자식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승계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나는 정말 사실은 자기 엄마 아빠 이 갈등을 보고, 아우 나는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싫어. 그리고 질려가지고 아예 빠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로 사실 언제든지 입사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입사하면 저희랑은 이제 다른 패스를 걷는 게, 그렇죠. 이제 간부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쭉 고속도로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뭐 밖에서 사회 경험을 하고 있겠다, 아니면 좀 잔잔해지면 나한테 기회가 올 타이밍을 노리고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이 경영권 후계를 가지고 뒤흔드는, 그거는 이 이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 결정이 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난다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들과 관련된 또 이슈들이 또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그 갈등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뭐 10년 이상 뭐 길어질 수도 있다. 네네. 그럴 때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면 10년 전에 그 1조 3천억과 10년 후에 1조 3천억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이혼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를 위해서 하면 지금 이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그냥 혼인 파탄 시점을 적당히 정한 다음에 이자를 붙이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 입장에서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재산을 의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쪽으로 뺄 유인도 있는 거죠. 판결 나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절반을 줘라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 절반 비율을 정한 다음에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가 임의대로 뭐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에게 뭐 매각한다든지 증여한다든지. 그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냐하면 지금 1조 3,800억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판결이 한번 나왔어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돈을 어디다 쓰던 여기다 1조 3,800억 더하기 이자를 줘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네. 그렇군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SK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뭐 배당이든 매집이든 뭐 변동성이 있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워낙 SK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계열사들의 관련된 그 파급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건 자체도 사실 좀 흥미롭긴 해요. 이런 게 사실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난 처음에 사실 최태원 회장도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물론 내막은 잘 모르지만 딱 공개를 상황 공개를 하고 그때 편지로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이상한 사건이다. 보통 조용하게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다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노소영 관장도 만만치 않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애초에 만날 때가 재계와 살아있는 권력의 결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SK 그룹을 지금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시너지가 났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런 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이번에 요 사건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자료,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 위자료의 액수가 좀 현실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그건 바람직한 현상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사적 제재가 지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사법부가 그걸 충분하게 해소를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